지금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예일 대학교 20년 동안의 인제 그 전공자들에 대한 정보 통계예요. 그래서 매년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떤 특정 전공으로 졸업했는지에 대해서 개수가 나와 있는데 부모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아이비리그 자체가 리버럴 아츠 컬리지입니다. 보통 인제 LAC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 그러면 첫 번째로 인제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 에머스, 윌리엄스, 뭐 포모나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런 단과 대학교 학교들을 어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고 그 학교들만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고 인제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아이비리그 자체가 인문 대학교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예일 대학교고 미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인문 대학교들의 졸업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떤 숫자들이 보이죠? 역시 영문학, history, 어, 심지어는 philosophy.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문과 계통의 헬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 나오면 도대체 뭐 먹고 사냐 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인제 문과인 과목들의 졸업사생들이 많은 게 인제 아이비리그 인문대학교에 대한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어떤 화면들이 보이죠? 소셜 사이언스, 어, 그리고 역시 에코노믹스하고 이제 political science만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학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꽤 많은 비율이 이 정치학, political science 졸업 후에 저기 법대, 러스쿨 갈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러 트랙이에요. 그래서 전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humanity courses, English, History, 어,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철학, philosophy, 그리고 이제 economics, 그리고 political science 이쪽이 강한 게 이제 인문대학교의 특성인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보이나요? 이 많은 biological science, physical science 중에서 압도적으로 바이올로지가 제일 많습니다. 64명. 이게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아무런 큰 제재나 인제 어려움 없이 본인이 인제 바이올로지 쪽으로 인제 전과나 그 전공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처음부터 커머렛 원서까지 이렇게 많이 인제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인제 그루핑 될 수가 있는 그 리스크가 있어요. 편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던져줄 수 있는 그 전공에 굳이 억지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냐? 그러면 바이오 아니면 어떤 전공을 하죠? 조금만 더 색깔을 입히면 어떤 게 보이나요? Chemistry, 그쵸? 그리고 Molecular Biophysics, Biochemistry. 이것만 전공하더라도 일반적인 바이오에 비해서는 그 지원자들 졸업하는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졸업장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의 졸업자가 적다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이제 미국 대학교 원서 썼을 때 전공적인 측면에서 전공적인 다양성 측면에서 어느 적인 어느 정도 to some extent 자기만의 개성적인 프로파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 자료가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전공이 제가 진짜 많이 추천드려요. 설명회나 인제 개별적인 상담했을 때 학생들이 수학적인 재능을 보이고 선생님 저 뭐 캘큘러스 비스는 쉬웠어요. 물리도 뭐 다음 코र्스에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리는 게 너무 좋다. It's really good that you're thinking about expanding your interest. In that regard, why not extend it to include physics? Or better, why not astrophysics? 천체 물리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를 제가 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몰아가거든요. 네. 어차피 물리도 관심 있고 물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가 천체 물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면 좋은 스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제 학생 중에서 한 명 있었다. 예. 몇 년 전에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 빼고는 지난 7년, 8년 동안 단 한 명도 커먼 왼서에 이 전공을 적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런 physics, 천체 물리 또는 이제 이건 천문학이죠. astronomy. 이게 조금 희소성이 있는 전공이에요.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만약 이쪽으로 스펙을 쌓고 이쪽에 대한 연구도 있고 이쪽에 대한 프로필을 만들면 제가 봤을 때 체감상 거의
한 문과에 비해서는 두세 배 정도 더 수월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올해 이제 특목고에서 전교급에 졸업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물리 쪽으로 탄탄하게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제 유펜에 아이빌리그에 얼리 들어갔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여학생들이 이제 물리 쪽으로 스펙을 내면 상당히 우대를 해줘요. 아무래도 남자하고 여자 성비가 가장 이제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전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일대학교 보면 알겠지만 이 전공으로 졸업하는 지난 10년 동안 그렇죠 학생들을 보면 처참해요. 어떤 연도에는 한 명으로 졸업했고 3명, 0명, 4명.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한국 학부모님들은 반문하시는 게, 어이, 그래 이게 학생들이 없는 이유가 그만큼 학교에서 적게 뽑는 게 아닐까요? 뭐 코타가 있기 때문에 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대학교는 어느 정도 소프트 코어, 즉 소프트 코타 같은 건 있어요. 어느 정도 올해 학생들, 뭐 아시안 학생들이나 어느 학생들 어느 정도 받겠자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하드 코어 같은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정원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한 전공, 예일에서 전통적으로 파퓰러 전공이 아닌 특별한 전공 같은 거 있으면 한 번 더 이 전공을 지원했던 학생들의 프로파일을 다시 한번 조금 주시하면서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웬만하면 스펙을 잡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한국에서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으로 전공을 잡아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카데믹 리서치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견주해서 그런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바이오 프로파일, 예를 들면 뭐 상담한 학생 중에서 바이오 쪽을 지원 학생들에서 막상 뚜껑을 열면 그렇게 막 뛰어난 스펙적으로 많이 스펙을 쌓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뭐 AP 바이오에서 5점, 뭐 학교 바이오 클럽에서 뭐 프레지던트, 어떤 뭐 바이오 올림피아드 가가지고 뭐 장려상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상장, 그쵸? 스펙, 뭐 아카데믹 그쪽에는 좀 치우쳐 있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genuine personal independent research 이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국내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멘토링 돼가지고 그분들 밑에서 리서치 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요. 아무래도 이제 보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큰 부담이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진짜 뭐 스탠포드 교수님, 뭐 하버드 교수님이랑 같이 리서치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일개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임팩트 팩터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널들마다 어떤 저널이 가장 이제 그 임팩트가 있고 인용이 많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좀 권위 있는 그 잡지인가, 리서치 저널인가 이거를 이제 평가해주는 하나의 이제 매트릭스로서 이제 IF, 임팩트 팩터를 사용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10 플러스, 9 플러스 해가지고 등급이죠. 네. 물론 이제 분야마다 좀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탑5 안에 들어가면 이 정도 분야에 들어간다 하는 수치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올해 이제 국내 외국인 학교 학생이 바이오 쪽으로 푸드 사이언스 바이오 쪽으로 지난 연구 리서치를 해서 굉장히 빡세게 연구를 해가지고 2개 전에 올라갔어요. 그 임팩트 팩터가 거의 둘 다 3점이 넘어갔습니다. 네. I think it was anywhere between 3.2 or 3.4. 그게 굉장히 파급력 있는 임팩트 팩터 전에 실린 만큼 인디펜던트 리서치를 했어요. 네. 그게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국내에서. 근데 그 학생을 지난 3년 동안 일주일에 거의 15시간에서 20시간 동안 연구실에 가가지고 진짜로 리서치를 했어요. 네. 그런 노고에 그 학생이 그 저널에 실리면서 어토리십 확보를 하고 그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시니어 때 자기 이름으로 퍼스트 저널 아니겠지만 임팩트 팩터 3이 넘어가는 그 저널에 실릴 만큼 이런 훌륭한 스펙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그 학생이 그걸 바탕으로 아이빌리그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학부모님도 물어봐요. 고등학생이 그러면 낼 수 있는 그 저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International High School Journal of Science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그러면 그 저널에 대한 임팩트 팩터는 뭘까요? 1도 안 돼요. 네. 아마 이제 그 매트릭 사용하면 1에서 1.5일 겁니다.
정리하자면 정말로 고등학교 학생이 바이오 쪽으로 리서치를 하려면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내노라 하는. 네. 그리고 이런 실제로 미국의 탑 대학교들 교수님하고 인디펜던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학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데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인디펜던트 리서치 멘토십을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고 목표는 그렇게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국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과 없이 오로지 이제 AP 바이오, 뭐 바이오 클럽, 뭐 실험 클럽, 뭐 가끔 가다가 뭐 저기 그쵸 인터내셔널 하이스쿨 저널 이렇게 뭐 실리거나. 근데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바이오 쪽으로 전공 지원하기에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도 더 훌륭한 아카데믹 리소스를 바탕으로 지난 2, 3년 동안 지난 교수님 밑에서 리서치하는 미국 학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읽으셔야 되고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로 이제 유펜, 유펜에 합격한 학생의 이제 그 리서치 엑스피리언스 제가 보여드린 부분인데 이름은 제가 좀 변경했어요. 이름 변경했지만 대학교 이름은 제가 똑같이 제공드렸어요. 어떤 게 보이나요? Research Mentorship, 그렇죠? Research Guidance under Harvard Professor. 하버드 교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서울대 의대 교수님하고 리서치를 한다, 일개 고등학교 학생이 난리 날 거예요. 뉴스에 나면서 어떻게 고등학생이 어떤 비리로 어떤 인맥으로 그 서울대 의대 교수님 리서치를 했을까 파고들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 학생들은 좀 더 그런 그런 시선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지에서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진짜 뭐 아버님 지인분 무료로 여기서 인턴십하고 경험을 쌓는데 이게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미국 부분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게 보여요? 스탠포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미국 대학교 이제 진학하는 아이빌리그에 이제 입학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상을 못할 정도의 훌륭한 리서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전공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성과를 든 겁니다. 그러려면 거의 뭐 지난 몇 년 동안 그 랩에서 살았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 여학생은 진짜 방과 후에 사복으로 랩에 가지고 진짜 거의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웠어요. 눈이 오냐 비 오나 안 오나. 그런 성과, 그런 데디케이션, 그리고 또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약에 이 두 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프로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여담이 있지만 이번 여름 방학 때 이제 상담을 했었거든요. 학부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ISF 무조건 해야 되고 이렇게 내놓으라는 저널에 자기는 저기 그 자녀가 열심히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런 저널에 실리는 그런 리서치 결과물을 확보하고 싶다. 상담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려면 여름방만 뿐만 아니라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 방과 후에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여름방학 기준으로 봤을 때 어머님 최소 15시간에서 20시간은 필요합니다. 네. 거의 한 8주 동안이에요. 1, 2주 빼고 여름방학이 10주 기준이라면 앞뒤로 1주 빼고 거의 8주 동안 anywhere from 15 to 20 hours per week. 네. I need a full commitment from the student. 하고 딱 시간을 이제 못 받아줘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당황하시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일주일에 15시간 시간 날지 모르겠어요. AP도 해야 되고 SAT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일화를 말씀드린 게 그만큼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결과물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과정하고 들어갈 그 노력하기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네,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스펙을 해야 되는데 바이올로지가 아니라면 아까처럼 뭐 바이오 피직스, 뭐 바이오 스탯,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것도 다 좋은데 뜨고 있는 전공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린 거는 요즘 추세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추세를 읽으셔야 됩니다. 네. 바이오 인포메틱스 다른 말로는 바이오 스태티스틱 근데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 분야를 좀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노스이스턴 이 대학교가 너무 친절하게 이 두 개의 구분을 했습니다. 네.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data science and bioinformatics. 겹치는 부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거예요? 와우. 이과, 컴퓨터 사이언스 덕후, 코딩. 이과,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
이걸 정말로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Statistics, Computer Programming, Machine Learning, AI, Data Processing, Visualization, Transformation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바이오인포메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메인 나얼리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좀 더 바이올로지, 그쪽 분야에 한정된 거. 반면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포괄적인 부분이 더 크죠.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면 좀 컴사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컴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색깔을 묻혀가지고 바이오 인퍼런스 지원하면 그럼 그쪽으로 스펙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학생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공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스이스턴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바이오 인포메틱스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저기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해가지고 테니를 좀 주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네. 특히 이제 예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보나요? 네. Yale University appoints two new professors. 어떤 분야죠? In biostatistics. 이게 최근 거예요. 핫한 거. 겨우 2달 전이에요. 아까 제가 예일 대학교 어떤 대학교를 말씀드렸죠? 문과학교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인베스트하고 있나요? 네, 바이오스태티스틱. 스탠포드도 그래요. 6월 4일 날 기사. New AI approach optimizes. 최적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 The method which combines ChatGPT-like large language model with the information, 네, data science, could make it easier, more efficient, and faster to develop better medicine. 다 통계적인 기반.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unconventional path, 작년 기사입니다. Merging Computation and Biology.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런 추세를 읽어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스탠포드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거기에 교수님 한 분을 또 초빙했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